우리가 살고 있는 할아버지 지구는 여전히 태양 주위의 궤도를 빙글빙글 돌고 있고 태양과 함께 우주의 깊은 곳을 향해 낙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항상 그래왔던 것 같지만 무슨 일에도 시작은 있는 법, 지구도 예외는 아니겠죠? 약 45억 년 전 피닉스가 재 속에서 일어선 것처럼 지구는 태양을 형성한 후 남은 성간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처에는 태양계만 해도 7개, 태양계 밖 역시 수백 개의 행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는 결코 고독한 별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4,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은하계에서는 각 항성을 적어도 1개의 행성이 돌고 있죠. 모두가 질량, 크기, 성분, 궤도가 다른 만큼 다양한 별이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성이 생기는 이유는 복잡한 행성의 탄생 과정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행성이 모두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형성된 행성 중 일부는 자신의 항성에 너무 가까워져 타버리거나 항성계 밖으로 튕겨져 나가기도 하죠. 꼭 복권 같은 느낌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행성은 당첨이라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왜 거대 가스 행성은 지구형 행성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태양계의 형성 초기에 그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행성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두 학설. 항성은 분자구름에서 형성됩니다. 이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자연의 기본 법칙인 중력인데요. 중력에 의해 구름 중 극히 일부가 붕괴합니다. 그 결과 이 영역의 중심에 항성이 형성되고 주위에 남은 물질을 통해 원시 행성계 원반이 형성되죠. 이 원시 행성계 원반은 미래의 행성이 형성되고 성장해 나가는 보육원 같은 장소가 되어주는데 그럼 도대체 행성은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자가중력 불안정설. 이 설에 따르면 원시 행성계 원반은 작은 덩어리로 분해되고 그중 몇 개는 아예 붕괴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에서는 큰 행성들이 항성 탄생을 작은 규모로 모방해서 불과 수천 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탄생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인 연속 강착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원시 행성계 원반에 있는 작은 먼지 입자가 합쳐지고 점점 커지면서 덩어리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덩어리가 가스를 대량으로 축적하는 경우에는 거대 가스 행성이 형성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구와 같은 소형의 암석 행성이 탄생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설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과학계에서 일반적인 것은 연속 강착설입니다. 행성 형성 과정. 그렇게 해서 젊은 항성들은 기분 좋게 담요에 감싸이듯이 분자구름의 잔존물에 감싸이게 됩니다. 분자운의 물질인 항성 주위를 돌기 시작하며 이윽고 원반 모양을 이루는데요. 이 원반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분자인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반 질량의 미미한 비율, 약 1%는 불규칙한 형상의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항성 옆은 사우나처럼 덥기 때문에 원시 행성계 원반을 구성하는 물질의 입자는 증발하지만 더 앞에 있는 차가운 외층부에서는 입자가 그대로 남아 성장합니다. 항성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엔 결빙선이라는 경계선이 있는데요. 이 결빙선은 항성계를 소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개체 행성이 머무는 안쪽과 거대 가스 행성과 얼음 행성이 있는 바깥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의 먼지 입자는 충돌한 뒤 합체하여 성장하는데요. 커진 먼지 입자는 항성을 향해 나선형으로 이동하며 결빙선 쪽에서 감속하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 정체와 같은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지 덩어리는 혼잡 속에서 빠르게 합쳐지고요. 그리고 그중 몇몇은 불법 이민자처럼 결빙선을 돌파하기 시작하죠. 항성계 내부를 이동하면서 먼지 덩어리는 뜨거워지고 조성물 속의 얼음은 녹게 됩니다. 먼지 덩어리의 표면은 점착력이 더욱 강해지고 입자가 먼지 덩어리에 달라붙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1미크론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에서 점차 1km 크기의 미행성이라 불리는 훌륭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진정한 쇼가 시작되죠. 수백 개의 미행성들이 항성 주위를 여러 방향으로 돌며 분노한 베르세르크처럼 서로 충돌하는데요. 이런 싸움에는 실수로라도 끼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초기 미행성은 우연한 충돌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미행성이 커질수록 중력은 점점 커지고 낮은 질량의 미행성을 차례차례 삼키게 됩니다. 달의 질량과 같은 정도의 질량이 된 미행성의 중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위의 미행성들을 떨어뜨리고 충돌하기 전에 옆으로 털어내는데요. 이로 인해 미행성의 성장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슷한 질량을 가진 행성 배아가 출현하고 남은 미행성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해요. 그 후 더 거대한 가스 행성이 쇼에 참가하게 됩니다. 결빙선에서는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물질이 항성계 안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결빙선으로 모여듭니다. 여기서는 행성 배아가 거대 가스 행성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항성계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지의 여부는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스는 행성 배아에 집적되기 위해 냉각 상태로 대기에 남아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늦어지게 되면 가스는 다시 원반으로 되돌아갑니다. 게다가 모든 과정은 초기 분자구름 조성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성분의 무거운 분자가 다량으로 있을 경우엔 원시 행성계 원반의 밀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목성과 같은 행성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래의 거대 가스 행성은 100만 년에 걸쳐 매우 천천히 가스를 집적하고 그 후 급격히 가속하며 불과 수천 년 만에 최종 질량의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 거대한 행성이 진정한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가스가 행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이 원시 행성계 원반의 가스를 지배하면서 가스 사이에 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틈이 마치 홈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서 물질은 그 홈을 넘을 수 없게 돼요. 틈새 바깥쪽에 집적되기 시작한 물질에서는 동생인 제2세대의 거대 가스 행성이 형성됩니다. 그 사이에 항성계 내부에서는 원시적인 거대 가스 행성의 중력 섭동 영향을 받아 행성 배아가 서로 충돌하며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마침내 거대 가스 행성과 암석 행성 모두 이동하여 최종적으로는 무대 위의 배우처럼 각각의 정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진화를 계속하지 못한 미행성의 일부는 그대로 부서져 소행성이 됩니다. 이렇게 행성계가 모두 모였습니다. 프로세스 관측. 바로 얼마 전까지 과학자들은 행성의 탄생 과정을 직접 관측할 수 없었지만 초대형 망원경 VLT를 사용한 새로운 조사 덕분에 관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520광년 떨어져 있는 사자자리의 젊은 항성 사진들은 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나 매력적인데요. 이 항성 주위로는 멋진 원시 행성계 원반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밝고 노란 부분인데요. 이곳에서는 선명한 기둥이 보이는데 바로 이곳에서 미래의 행성을 찾아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자신의 주위 물질을 밀어넣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원반에 가스와 티끌을 집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그 투쟁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죠? 작지만 용감한 행성 베아에게 행운을 빌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제는 준비하면서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과거의 지구는 현미경으로도 간신히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먼지 입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수백 명의 경쟁자들이 있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지구도 우리도 어쩌면 엄청난 행운아인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인류와 우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